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 이제 죽을 준비해. 비 오는 금요일 밤 30살 정아리는 응급실에서 낯선 할머니를 위해 100만 원을 결제합니다. 그저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익명의 협박 문자가 쏟아집니다. 누군가 할인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할인이 가진 건 단 하나. 오후 7시 12분에 찍힌 영수증뿐입니다. 과연 이 영수증이 할인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영수증으로 시작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과 축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 7시 서울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급하게 멈춰섭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집니다. 119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급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60대 여성이 실려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쁩니다. 응급실은 금요일 저녁이라 사람들로 붐빕니다. 30살 정아리는 마침 지인 문병을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자동문을 나서려는 순간 접수창구 쪽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응급처치 후 추가 검사와 입원을 위해 선납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인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환자 곁에 보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것 주변에는 구급대원들만 서성입니다. 접수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보호자분이 언제쯤 오시나요? 침대 위 할머니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할인을 향합니다. 도와달라는 신호 같기도 하고 그냥 불안한 시선 같기도 합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납니다. 어디선가 모니터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할인은 천천히 접수창구로 다가갑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제가 먼저 결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봅니다. 확인하듯 다시 묻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급하신 것 같아서요. 카드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납니다. 할인의 휴대폰 화면에 문자가 뜹니다. 오후 7시 12분 승인. 결제 금액 100만 원. 할인은 종이 영수증을 받아 지갑 안쪽에 조심스럽게 접어넣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9시 12분. 산소 마스크 너머로 할머니가 할인의 손을 잠깐 잡습니다. 힘없는 손입니다. 그러나 따뜻합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옵니다. 양복 재킷이 비에 젖어 있습니다. 발렛 주차키를 찾지 못해 허둥대면서 말을 더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남성이 접수 창구로 다가오다가 멈춥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이미 다른 분이 결제하셨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가 천천히 할인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러신 거죠?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합니다. 할인은 당황합니다. 아니, 그냥 급하신 것 같아서요. 급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뭐 노리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봅니다. 할인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남성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 집안 아세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고? 할인은 숨이 막힙니다.
선희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도와드리려고. 도와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그냥 줘요?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조금 밀어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만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남성이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갑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집니다. 하리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습니다. 지갑 속 영수증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왜 도와줬을까? 왜 남의 일에 나섰을까? 하리는 뒤돌아봅니다. 응급실 입구에 그 남성이 서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린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와서 추가 CT 촬영 일정을 알려줍니다. 내일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하리는 병원 로비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까 그 남성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의심, 적대, 경계, 그리고 마지막에 휴대폰으로 자신을 찍던 모습. 하리는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을 꺼내 승인 문자를 확인합니다. 오후 7시 12분. 결제자 이름은 정아린. 100만 원. 내가 잘못한 걸까? 하리는 중얼거립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 왜 의심을 받아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배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랜 지인입니다. 하린이 법률 상담을 자주 부탁하는 사이입니다.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진수 변호사님, 하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하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응급실에서 모르는 할머니의 선납금을 결제했다고. 그런데 가족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의심받았다고. 심지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까지 했다고. 배진수 변호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린 씨, 지금 당장 집에 가세요. 그리고 영수증 원본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네? 왜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선의도 증거 없으면 범죄가 돼요. 그 남자가 하린 씨를 촬영했다는 건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은 원래 차가워요. 결제 내역만큼은 뜨거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시간, 장소, 금액. 이 세 가지가 다 찍혀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하린 씨를 지켜줄 거예요. 그럼 저 정말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대비는 해야죠.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하세요. 시간, 문서, 영상, 경로. 이 네 가지만 챙기면 아무도 하린 씨를 함부로 못해요. 전화를 끊고 하린은 집으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피해망상 같지만 불안합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잠급니다. 체인까지 걸어 잠급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칩니다.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하리는 노트 첫 장에 4가지 아이콘을 그려 넣습니다. 시계, 종이, 카메라, 지도. 시계는 시간 증거, 언제 일어났는지. 종이는 문서 증거,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카메라는 영상 증거, 누가 무엇을 했는지. 지도는 경로 증거, 어디를 거쳤는지. 하리는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냅니다. 오후 7시 12분. 대학병원. 응급실 선납금 100만 원. 영수증을 노트에 조심스럽게 붙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승인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날짜, 시간, 금액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하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오늘 병원에서 재미있는 일 하셨네요. 남자 목소리입니다. 낮고 차갑습니다. 아까 그 남성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왜 그러셨어요? 무슨 속셈이죠? 하리는 손이 얼어붙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줬다고요? 재밌네요. 그럼 증거 있어요? 영수증 있어요. 영수증? 그게 뭘 증명하는데요? 혹시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본 분이라니까요. 그래요? 그럼 왜 100만 원이나 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전화가 끊깁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누구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하리는 노트를 다시 펼칩니다. 펜을 들고 적습니다. 모든 것은 시계가 말한다. 증거 없으면 선의도 범죄가 된다. 배진수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법은 차갑지만 결제는 뜨겁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여전히 내립니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리는 커튼을 확 닫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간이 떠 있습니다. 밤 11시 47분. 하리는 다시 한번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오후 7시 12분. 그 순간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까? 하리는 노트를 꼭 안고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하린의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익명 커뮤니티 링크입니다. 누군가 하린에게 보낸 것입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린은 손을 떨며 링크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뜹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 창구에서 재산 처분 위임장을 제출하려는 장면입니다. 얼굴은 흐릿하지만 손에 든 서류가 선명합니다. 게시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재벌가 상속 분쟁 의혹. 누가 할머니 재산 노리나?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왜 이걸 나한테 보낸 거지? 댓글란을 내려봅니다. 누군가 적었습니다. 금요일 밤 응급실에 나타난 여자 수상함. 누구 사주 받은 거 아님? 하리는 숨이 막힙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말하는 걸까?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엔 뉴스 기사 링크입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하린의 손이 얼어붙습니다. 고 윤명호 전 하늘그룹 회장 일주기 추모식 이번 주 토요일 개최. 하늘그룹. 하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입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소문. 장례식장에서 의문의 봉투 바꿔치기 CCTV 포착. 하린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세 번째 메시지가 옵니다. 이번엔 사진 한 장입니다. 약국 대기표입니다. B-72번. 하린이 금요일 밤에 받았던 그 번호입니다. 메시지가 함께 옵니다. 이거 당신 거 맞죠? 금요일 저녁 7시쯤. 급한 사람한테 양보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린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맞습니다. 병원 앞 약국에서 급한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번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엔 사진이 여러 장입니다. 장례식장 헌화대 CCTV 캡처 화면입니다. 흰 봉투를 바꿔치기 하는 손이 보입니다.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손목에 특이한 상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옵니다. 이 손 주인 찾는 중.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제보 바람. 하리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들이 자신에게 오는 거지?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하리는 메모장을 펼칩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라고. 시간, 문서, 영상, 경로. 하리는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6시 45분. 약국 대기표 B72번 발급. 금요일 저녁 7시 12분. 응급실 선납금 결제. 토요일 날짜 미상. 장례식장 헌화대 사건. 하리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다. 자신은 토요일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을 연결하려는 거지? 5번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엔 경고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아는 것보다 상황이 복잡해. 증거 다 모았으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 하리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하리는 배진수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듭니다. 진수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하린 씨, 무슨 일이세요? 하리는 받은 메시지들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익명 커뮤니티 제보, 재벌가 상속 분쟁 의혹, 장례식장 CCTV, 약국 대기표, 그리고 마지막 협박 메시지까지. 배진수 변호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린 씨, 지금 당장 스크린샷 다 떠두세요. 모든 메시지, 모든 링크, 모든 사진. 다 증거예요. 그리고 절대 답장하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떡해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는 거예요. 누가 왜 하린 씨를 타깃으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방어부터 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하리는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손이 떨리지만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시간 기록, 문서 증거, 영상 증거, 경로 증거. 하리는 노트에 적습니다. 의심은 커지지만 말 대신 증거를 모은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그런데 하린의 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커튼을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하린은 다시 휴대폰을 봅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더 불안합니다. 고요한 아침이 더 무섭습니다. 화요일 오후 하린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포털 뉴스를 확인합니다. 메인 화면에 큼지막한 기사가 떠 있습니다. 고 윤명호 전 하늘그룹 회장 일주기 추모식 이번 주 토요일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 하리는 마우스를 멈춥니다. 서울병원. 자신이 금요일 밤에 갔던 그 병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기사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나옵니다. 고 윤명호 전 회장의 영정 사진입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유족 사진이 있습니다. 부인 한미정 회장,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하리는 숨이 멎습니다. 그 얼굴, 금요일 밤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그 할머니입니다. 이럴 수가. 하리는 중얼거립니다. 자신이 도운 할머니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댓글란을 내려봅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유 원장 분쟁 심각하다던데 진짜임? 장남이랑 둘째 사이 엉망이라며. 부인이 전부 독식하려 한다는 소문. 일주기인데 집안 뒤숭숭하겠네. 하리는 댓글을 읽으며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낍니다. 유 원장, 상속, 분쟁, 그리고 자신이 금요일 밤에 한미정 회장의 선납금을 결제했습니다.
하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문제가 되는 걸까? 자신이 한미정 회장 편이라고 오해받는 걸까? 휴대폰이 울립니다. 또 모르는 번호입니다. 하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옵니다. 기사 봤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누구 편인지. 토요일 추모식장 오지 마세요. 경고해요. 하리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집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봅니다. 하리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손을 씻으며 생각합니다. 한미정 회장, 하늘그룹, 유원장 분쟁, 그리고 오후 7시 12분 결제. 모든 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타깃이 되는 걸까? 단지 선의로 도와줬을 뿐인데. 하리는 배진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변호사님, 제가 도운 할머니가 하늘그룹 회장이었어요. 지금 유원장 분쟁 중이래요. 저 어떡하죠? 답장이 바로 옵니다. 지금 당장 만나요. 사무실로 오세요. 이거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하리는 회사에 조퇴를 신청합니다. 상사가 얼굴색을 보고 묻지 않습니다. 배진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 하리는 휴대폰에서 승인 문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오후 7시 12분. 100만 원.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하린을 맞이합니다. 하린 씨, 앉으세요.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배진수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입니다.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하늘그룹 한미정 회장, 금요일 밤 응급실 입원. 의문의 여성이 선납금 결제. 유원장 바꿔치기 의혹. 하리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게시글에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이 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자신입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금요일 밤 응급실에서 찍힌 것 같아요. 누군가 하린 씨를 촬영했어요. 배진수 변호사가 말합니다. 하린 씨, 이제 방어만으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해요. 하린 씨가 금요일 밤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몇 시에 뭘 했는지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냅니다. 시계, 문서, 카메라, 지도. 4가지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준비했어요. 영수증, 승인 문자, 대기표. 다 있어요. 배진수 변호사가 미소 짓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병원 CCTV, 약국 POS 기록, 주차장 출입 기록까지 확보해야 해요. 그럼 토요일 추모식장에 가야 할까요? 가세요. 그리고 모든 걸 관찰하세요. 누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누가 수상하게 행동하는지. 하린 씨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하린은 심호흡을 합니다. 토요일, 일주기 추모식. 그곳에 가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사무실을 나오는 길. 하린은 다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협박 문자가 와 있습니다. 추모식장 오면 후회할 거예요. 마지막 경고. 하린은 문자를 지우지 않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하린은 고개를 듭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토요일, 추모식장. 그곳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 하린은 출근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보며 하린을 흘끔 쳐다봅니다. 하린은 자리에 앉아 포털 사이트를 엽니다.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가 떠 있습니다. 하늘그룹 유원장 조작 의혹, 미스터리 여성 정체는? 하린은 손이 떨립니다.
기사를 클릭합니다. 익명 제보자가 올린 글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서울병원 장례식장 헌화대에서 고 윤명호 전 회장의 유언장이 담긴 봉투를 바꿔치기한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한미정 회장의 선납금을 결제한 인물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하리는 숨이 막힙니다. 자신이 장례식장 헌화대에 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댓글란이 난리입니다. 역시 돈이면 다 되는구나. 한미정 회장이 사람 사서 유언장 조작했네. 그 여자 누구야? 얼굴 공개해라. 하리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이건 완전히 누명입니다. 하리는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타임라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6시 45분. 서울병원 앞 약국 대기표 B72 발급. 금요일 오후 7시 12분. 응급실 선납금 결제. 금요일 오후 7시 30분. CT 대기실에서 대기. 하리는 서울병원에 전화합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연결됩니다. 그날 간호 기록을 확인받고 병원 방문 신청을 합니다. 배진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받습니다. 하린 씨, 온라인 기사 봤어요? 네, 어떡하죠? 지금 당장 원본 서류들 확보하세요. 전화를 끊고 하리는 조퇴를 신청합니다. 오후 2시 서울병원에 도착합니다. 원무과에서 간호 기록을 신청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상하네요. 아까 다른 분도 같은 기록 열람 신청하셨는데요. 하린의 심장이 멎습니다. 누가요? 본인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어요. 개인정보라서요. 직원이 프린트를 해줍니다. 하린은 종이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누가 자신의 기록을 열람했다는 걸까? 약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약국 앞에서 하리는 멈춥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성이 약국 안에 서 있습니다. 하리는 심호흡을 하고 약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이 하린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리는 약사에게 다가갑니다. 금요일 저녁 6시 45분쯤 대기표 B72 받았던 사람인데요. POS 조제 내역 발급 부탁드려요. 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이상합니다. 손님, 이미 발급하셨는데요. 다른 분이 손님 이름으로 1시간 전에 신청하셨어요. 하리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남자분이었어요. 40 정도? 하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검은 재킷 남성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발급해 주세요. 원본 필요해요. 약사가 프린트를 해줍니다. 하리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등골이 서늘합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보안팀을 찾아갑니다. 금요일 저녁 응급실 CCTV 열람 신청하고 싶은데요. 보안팀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시간대 CCTV가 일부 삭제되어 있어요. 하리는 귀를 의심합니다. 삭제요? 왜요? 시스템 오류로 보고 있는데 법원 영장 있으시면 복구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리는 배진수 변호사에게 급하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CCTV가 삭제됐대요. 뭐라고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아요. 제 기록도 다른 사람이 먼저 열람했대요. 배진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하린 씨, 지금 당장 병원 나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하리는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증거 모아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더 빨라요.
남자 목소리입니다. 차갑고 낮습니다. 누구세요? 토요일 추모식장 오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전화가 끊깁니다. 하리는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리는 뛰기 시작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급니다. 체인까지 걸어 잠급니다.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쳐놓습니다. 간호 기록, 약국 POS 내역, 영수증. 그러나 CCTV는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지워버렸습니다. 하리는 노트에 적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찢는다. 그러나 누군가 증거를 지우고 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하리는 커튼을 닫습니다. 목요일 오후 하리는 우연히 본 뉴스 기사에서 하늘그룹 내부 분쟁 기사를 봅니다. 부동산 등기 문제가 언급됩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띕니다. 하늘그룹 계열사 부동산, 담보권 선점 시각 의혹. 하리는 기사를 읽습니다. 고 윤명호 전 회장 명의의 건물 여러 채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시각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내용입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리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하늘그룹 본사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뜹니다. 갑구는 소유권 내역입니다. 을구는 담보권 내역입니다. 하리는 을구란을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담보권 선점 시각이 오전 9시 5분입니다. 그런데 접수 날짜를 보니 고 윤명호 전 회장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하리는 계산해 봅니다. 사망 다음 날 아침 9시 5분에 담보권 설정이 접수되었다는 건 누군가 미리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하리는 조작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생깁니다. 대리인 선제 접수 의혹으로 메모합니다. 하리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합니다. 회사에 반차를 신청하고 등기소로 향합니다. 등기소 창구에 섭니다. 직원에게 말합니다. 하늘그룹 본사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접수증 타임스탬프 사본 발급 부탁드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리합니다. 잠시 후 서류가 출력됩니다. 하리는 접수증을 자세히 봅니다. 접수 시각 오전 9시 5분. 접수자 법무법인 정도. 하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그 법무법인입니다. 하리는 등기소 직원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접수 시각이 정확한 건가요? 네,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으니까요. 조작할 수 없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열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소를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스쳐 지나갑니다. 40 정도로 보이는 남성입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하린을 잠깐 쳐다봅니다. 하린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등기소까지 오셨네요. 열심히 하시는군요. 하린은 뒤돌아봅니다. 그 남성이 멈춰 서 있습니다. 차갑게 웃습니다.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쓸데없는 짓이요? 전 그냥 등기 확인하러 온 건데요. 하린 씨가 뭘 확인하든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건 이미 진행됐거든요. 남성이 하린 옆을 지나갑니다. 어깨를 스치는 순간 하린은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남성이 속삭입니다. 토요일 추모식장에서 보죠. 하린은 등기소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누구지? 왜 나를 아는 거지? 택시를 타고 배진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하리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변호사님, 등기소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배진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40 정도? 무표정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배진수 변호사는 노트북을 켭니다. 하늘그룹 임원진 사진을 검색합니다. 몇 장의 사진을 하린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 중에 있어요? 하린은 사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멈춥니다. 이 사람이에요. 배진수 변호사가 이름을 확인합니다. 윤재권, 하늘그룹고 윤명호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하리는 숨이 막힙니다. 재권, 그 사람이 재벌 2세였다니. 배진수 변호사가 말합니다. 하린 씨, 이제 명확해졌어요. 윤재권이 하린 씨를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인 한미정 회장 편에 선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등기 접수증, 담보권 설정 시각, 대리인 정보. 이것들이 윤재권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하리는 가방에서 등기 서류를 꺼냅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좋아요. 이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추모식장에는 꼭 가세요. 윤재권이 뭘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하린 씨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기억하세요. 시간, 문서, 영상, 경로. 하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등기 접수증을 파일에 넣으며 다짐합니다. 말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절차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린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문자가 와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확인했어요. 다음은 뭘 할 건가요? 구경하고 있을게요. 하리는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뭔가 큰 일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증거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금요일 저녁 연인인 35살 윤태준이 카페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하린과 태준은 6개월째 사귀는 중입니다. 태준은 하린에게 아직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하린은 카페에 도착합니다. 태준은 이미 와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입니다. 어딘가 무겁고 어둡습니다. 태준 오빠. 태준이 고개를 듭니다. 미소가 없습니다. 하린 씨, 앉으세요. 하린은 태준 맞은편에 앉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피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은 잠시 망설입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립니다. 입을 열려다 담읍니다. 하린은 최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응급실에서 모르는 할머니를 도와줬다고.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상한 루머에 휘말렸다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요. 7시쯤? 태준이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눈을 감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태준 오빠, 괜찮으세요? 태준이 천천히 손을 내립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하린 씨 미안해요. 네. 왜요? 잠시 떨어져 지내요. 하린은 귀를 의심합니다. 떨어져 지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복잡해서요. 지금은 하린 씨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집안 분위기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하린은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린 그 할머니 태준 오빠랑 관련 있으세요? 태준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답입니다.
하리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럼 그분이 태준 오빠 가족이세요? 하린 씨, 제발 그만 물어봐요.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요? 언제요? 왜 이래요, 갑자기? 태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갑니다. 하리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태준의 뒷모습이 사라집니다. 하리는 손이 떨립니다. 커피잔을 잡으려다 놓칩니다. 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집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직원이 다가옵니다. 괜찮으세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말합니다. 카페를 나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리는 지갑을 꺼냅니다. 영수증을 만지작거립니다. 오후 7시 12분. 그날 도와드린 할머니, 태준 오빠의 가족,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태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빠,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선의로 도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습니다. 하리는 집으로 걸어갑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칩니다. 오늘의 기록을 씁니다. 금요일 저녁, 태준 오빠가 거리를 두자고 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그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 하리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관계는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립니다. 하리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떠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태준은 멀어졌지만 오후 7시 12분 그 순간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하리는 지갑 속 영수증을 다시 꺼냅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시간, 장소, 금액, 모든 게 선명합니다. 하린의 비스토리 주제는 분명합니다. 관계는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준과의 감정선은 일시적으로 끊어졌지만 하린은 증거라는 중심축을 놓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혹시 태준일까 싶어 확인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연인도 떠났네요. 이제 혼자예요. 토요일 추모식장 오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하리는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습니다. 누군가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카페에서의 만남까지 알고 있다. 하리는 커튼을 확 닫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추모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리는 갈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갈 것입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 하리는 집 책상에서 표를 만듭니다. 노트 한 페이지를 펼쳐놓고 4개의 칸을 그립니다. 시계, 문서, 카메라, 지도. 각 칸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시계 항목에 적습니다. 119 이송 기록, 병원 측 협조 필요. 오후 7시 12분 승인 문자, 보유. 대기표 B72, 보유. 간호 기록 타임스탬프, 발급 완료. 문서 항목에 적습니다. 응급실 영수증, 보유. 등기 접수증, 발급 완료. 영상 항목에 적습니다. 병원 CCTV 삭제됨. 장례식장 CCTV 열람 요청서, 절차 준비 중. 약국 POS 프린트 거래 시각, 발급 완료. 경로 항목에 적습니다. 상조의 리무진 GPS, 확보 방법 모색 중. 배진수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증거 체크리스트 만들었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하리는 표를 사진 찍어 보냅니다. 완벽해요. 오늘 추모식장에서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하리는 가방을 챙깁니다. 노트, 펜, 휴대폰, 그리고 지갑 속 영수증. 오후 1시 하리는 서울병원 장례식장 앞에 도착합니다. 입구에는 화환이 즐비합니다.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리는 조문객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들어갑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헌화대 앞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하리는 줄 끝에 섭니다. 주변을 관찰합니다. 천장에 CCTV가 보입니다. 하리는 휴대폰으로 CCTV 위치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헌화대 앞에 도착합니다. 영정 사진이 보입니다. 고 윤명호 전 하늘그룹 회장. 하리는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흰 국화 한 송이를 놓습니다. 뒤로 물러나 방명록 테이블로 향합니다. 방명록에 이름을 적습니다. 정아린. 시간도 적습니다. 오후 1시 20분. 그때 누군가 하린의 팔을 확 잡습니다. 하린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윤재권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오지 말라고. 재권의 소나기가 세게 조여옵니다. 하리는 아픕니다. 손 놓으세요.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도와드린 거라니까요. 재권이 하린을 끌고 복도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끌려갑니다. 재권이 하린을 벽에 밀어붙입니다. 증거 다 모았다고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증거요? 당신이 장례식장 헌화대에서 봉투 바꿔치기 한 CCTV 있어요. 하리는 숨이 막힙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날 여기 안 왔어요. 안 왔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재권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하린에게 보여줍니다. CCTV 화면 캡처입니다. 헌화대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입니다. 머리 모양, 옷차림이 하린과 비슷합니다. 이거 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똑같잖아요. 하린은 손이 떨립니다. 누군가 자신과 비슷한 옷을 입고 헌화대에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증거가 있는데 무슨 조작이에요? 당신 체포될 거예요.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윤상국입니다. 재권아, 뭐 하는 거야? 형, 이 여자 좀 봐요. 뻔뻔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상국이 하린을 봅니다. 그리고 재권의 손을 떼어냅니다. 손 놔. 조문객한테 뭐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우리 어머니한테. 됐어. 여긴 아버지 추모식이야. 시끄럽게 하지 마. 재권이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상국이 하린에게 말합니다. 조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여기 위험해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권과 상국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팔이 아픕니다. 재권이 잡았던 자리가 빨갛게 멍이 들었습니다. 하린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팔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배진수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윤재권이 CCTV 증거 있다고 해요. 제가 헌화대에서 봉투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요. 뭐라고요? 근데 그거 조작이에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일부러 보낸 것 같아요. 배진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곳 떠나세요.
제가 증거보전 신청 당장 넣을게요. 하리는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춥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롤스로이스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검은색입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우산을 받쳐듭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60대 후반 여성이 천천히 내립니다. 검은색 한복 차림입니다. 하린의 심장이 멎습니다. 그 얼굴, 금요일 밤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그 할머니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하린은 숨을 죽입니다. 저분이 한미정 회장, 하늘그룹 회장, 그리고 자신이 100만 원을 결제해드린 그 할머니입니다. 한미정 회장이 천천히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린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한미정 회장이 천천히 하린에게 다가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따라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하린은 얼어붙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서 있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한미정 회장이 하린 앞에 섭니다. 68살. 그러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당신이 그날 밤 응급실에서 한미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왜 죄송해요? 한미정 회장이 되묻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듭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미정 회장이 하린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잡았던 그 손입니다. 하린은 눈물이 핑 돕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살렸어요. 그날 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윤재권이 멀리서 이쪽을 바라봅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한미정 회장이 비서에게 말합니다. 이분을 귀빈실로 모셔드려요. 네, 회장님. 비서가 하린을 안내합니다. 하린은 회장을 따라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귀빈실 문이 닫힙니다. 안에는 한미정 회장과 하린 그리고 비서 한 명만 있습니다. 한미정 회장이 소파에 앉습니다. 하린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하린입니다. 하린 씨, 나한테 미안할 일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네. 한미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하린 씨가 최근에 힘든 일 많이 겪었죠? 온라인 루머, 협박 전화, 감시. 다 알고 있어요. 하린은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내가 시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테스트였어요. 누가 진짜 나를 도운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한미정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습니다. 내 남편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언장을 남겼죠. 그런데 둘째 재권이가 그 유언장을 바꿔치기 하려고 해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법무팀이랑 비서실이랑 함께요. 추모식 동선 보전 요청, 상조의 GPS 협조, 은행 위임장 진위 점검. 다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하린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받은 제보들도 일부는 우리가 보낸 거예요. 하린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요. 하린 씨가 정말 선의로 날 도운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요. 하린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럼 저는 테스트 대상이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하린 씨는 끝까지 진실을 지켰어요. 오후 7시 12분 결제. 그 기록을 끝까지 믿었죠.
한미정 회장이 서류를 할인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내 남편이 남긴 거예요. 재건이가 바꿔치기 하려던 게 가짜고요. 할인은 서류를 봅니다. 유언장입니다. 고 윤명호 전 회장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미정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할인 씨가 증인이 되어줘야 하니까요. 할인 씨가 그날 밤 응급실에 있었다는 것. 오후 7시 12분에 결제했다는 것. 그 시간에 장례식장에 있을 수 없다는 것. 그걸 증명해줘야 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재권 씨가 보여준 CCTV는 뭐예요? 그게 재건이가 조작한 거예요. 할인 씨랑 비슷한 사람을 고용해서 일부러 찍은 거예요. 할인은 주먹을 쥡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미정 회장이 할인의 손을 잡습니다. 할인 씨, 나랑 싸워줄래요? 재건이한테 맞서줄래요? 할인 씨가 가진 증거면 충분해요. 시계, 문서, 영상, 경로. 그걸로 재건이를 이길 수 있어요. 할인은 한미정 회장을 바라봅니다. 회장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아요. 내가 할인 씨를 지켜줄게요. 약속해요.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한미정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귀빈실 문이 열립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추모식 시작 시간입니다. 한미정 회장이 일어섭니다. 할인도 따라 일어섭니다. 할인 씨, 오늘은 이만 가요. 곧 다시 연락할게요. 할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귀빈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윤재권이 벽에 기대 서 있습니다. 차갑게 웃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무슨 얘기 나눴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재권 옆을 지나쳐갑니다. 재권이 속삭입니다. 후회할 거예요.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할인은 빗속을 걷습니다. 오후 7시 12분.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일요일 아침 할인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배달됩니다.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냅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할인은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귀하는고 윤명호 전 회장의 유언장 위조 방조 혐의로 법적 조치 예고 대상자입니다. 헌화대 봉투 바꿔치기 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할인은 주저앉습니다. 헌화대 봉투 바꿔치기. 자신은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까지 받았습니다. 배진수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듭니다. 진수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할인 씨, 무슨 일이세요? 내용 증명 받았어요. 유언장 위조 방조 혐의래요. 배진수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요. 할인은 내용 증명을 사진 찍어 보냅니다. 잠시 후 배진수 변호사가 답합니다. 할인 씨,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건 협박용이에요. 법적 효력 없어요. 정말요? 네. 지금부터 원본 증거 확보에 들어갈게요. 할인 씨는 집에서 안전하게 계세요. 전화를 끊고 할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을 계속 바라봅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할인은 서울병원을 다시 방문합니다. 한미정 회장이 입원한 병동을 찾아갑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섭니다. 저기요, 한미정 회장님 투약 기록표 확인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회장님께서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프린트를 해줍니다. 하리는 투약 기록표를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투약 기록과 약 봉투 일련 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밤 8시에 투약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약 봉투는 7시에 준비된 것입니다. 하리는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야간 출입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요? 투약 기록이 이상해서요. 간호사가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표정이 굳습니다. 이상하네요. 금요일 밤 11시에 간병 카드 로그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 간병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소개자가 윤재권으로 되어 있네요. 할인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재권이 가짜 간병인을 심었습니다. 한미정 회장 곁에 누군가를 보낸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 CCTV에 찍혔을까요? 확인해 봐야 하는데 보안팀에 문의하셔야 해요. 할인은 보안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윤재권입니다. 또 왔네요. 재권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할인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저 회장님 문병 왔어요. 문병? 우리 어머니 병실 어떻게 알았어요? 회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재권이 비웃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한테도 병실 번호 안 알려줬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재권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내용 증명 받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거 올 거예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 없다고요? 증거가 있는데요. CCTV, 목격자, 금융거래 기록. 다 있어요. 할인은 주먹을 줍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재권이 할인의 귀에 속삭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이 조작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할인은 말문이 막힙니다. 재권이 뒤돌아갑니다. 할인은 침대 옆으로 갑니다. 한미정 회장의 병실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검사실 가셨어요. 1시간 후에 오실 거예요. 할인은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응급실 영수증이 있습니다. 오후 7시 12분. 할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할인은 영수증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다시 힘을 줍니다. 오늘은 숨부터 챙기자. 포기는 내일도 가능하다. 할인은 중얼거립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배진수 변호사입니다. 할인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에요? 약국 POS 내역이 확보됐어요. 오후 6시 45분 대기표 B72 발급. 오후 7시 5분 조제 완료.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어요. 할인은 눈물이 핑 돕니다. 작은 돌파구입니다. 정말요? 네. 이제 이걸로 할인 씨가 장례식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할인은 병원을 나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그러나 할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할인은 다시 노트를 펼칩니다. 시계 증거 확보 완료. 문서 증거 확보 중. 영상 증거 확보 방법 모색 중. 경로 증거 확보 방법 모색 중. 할인은 펜을 들고 적습니다. 윤재권이 가짜 간병인을 심었다. 투약 기록과 약 봉투 일련 번호 불일치. 증거 확보 필요.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할인은 커튼을 닫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후 7시 12분. 그 순간이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할인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24번째 문자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습니다. 태준 오빠, 제발 연락 주세요.
전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나 희망은 없습니다. 태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리는 회사로 출근합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동료들이 하린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누군가 휴대폰 화면을 가립니다. 하린은 자리에 앉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엽니다. 실시간 검색어 5위에 자신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정아린, 하늘그룹 유원장 위조 공범 의혹. 하린은 손이 떨립니다. 기사를 클릭합니다. 댓글이 수천 개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았네. 재벌 빌붙으려고 저런 짓까지 하나? 얼굴 공개해라.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감옥 가야 정신 차릴 듯. 100만 원으로 평생 더러운 인생 산다 크크.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나 울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울면 안 됩니다. 상사가 다가옵니다. 하린 씨, 잠깐 회의실로 올까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실로 따라갑니다.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린 씨, 요즘 온라인에서 좀 시끄럽죠? 네, 죄송합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 좀 곤란해요. 당분간 재택근무하는 게 어떨까요? 하린은 숨이 막힙니다. 재택근무. 사실상 격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린은 짐을 챙깁니다. 동료들이 쳐다보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잠급니다. 체인까지 걸어 잠급니다. 거실에 주저앉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정아린 씨,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해명 기회 드릴게요. 하리는 문자를 지웁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또 다른 번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문자가 옵니다. 하린 씨 집 주소 알아냈어요. 곧 찾아갈게요. 도망 못 가요. 하리는 휴대폰을 던집니다.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습니다. 울고 싶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 3시 하리는 혼자서 은행, 등기소, 장례식장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원본 열람 절차를 밟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위임장 진위 확인은 본사 승인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 걸려요. 등기소 담당자가 말합니다. 등기 원본 열람은 시간이 걸려요. 법원 명령 있으면 빠르긴 한데요. 장례식장 사무실 직원이 말합니다. CCTV 원본은 법원 명령 없이는 제공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에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자신의 편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리는 편의점에 들립니다. 컵라면과 물을 삽니다. 집에서 며칠 버틸 준비입니다.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하리는 멈춥니다. 남자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기자입니다. 정아린 씨 맞으시죠? 잠깐만 인터뷰 부탁드려요. 하리는 뒤돌아 도망칩니다. 기자가 따라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해명 기회 드리는 거예요. 하리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갑니다.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린의 뒷모습이 찍힙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숨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깁니다. 숨을 죽입니다. 한참 후 조용해집니다. 하리는 천천히 나옵니다. 기자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엔 다른 계단을 이용합니다. 현관문을 빠르게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체인도 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거실 책상 위에는 시계, 문서, 영상, 경로 아이콘 스티커가 붙은 폴더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폴더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회사도, 동료들도, 온라인 사람들도. 하리는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냅니다. 오후 7시 12분. 승인 금액 100만 원. 울컥할 때마다 이 영수증을 봅니다. 그날 한 번의 결제가 오늘의 자신을 지탱합니다. 배진수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하린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더요. 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린 씨,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잖아요. 시간, 문서, 영상, 경로. 하린 씨가 모은 거 다 있어요. 전화를 끊습니다. 하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미정 회장 비서실에서 온 문자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방문 요청드립니다. 주소는 추후 전송하겠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목요일. 이틀 후입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갑니다. 하리는 노트를 펼칩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 적습니다. 말은 흔들려도 시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커튼을 닫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오후 7시 12분. 그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수요일 새벽 3시. 하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켭니다. 태준과의 카톡방을 엽니다. 마지막 대화가 일주일 전입니다. 태준이 보낸 하트 이모티콘이 보입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평범했습니다. 하리는 문자를 씁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답장해줘요. 한마디만이라도요.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블록당한 건 아닐까?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들을 다시 봅니다. 오후 7시 12분 승인 문자, 응급실 영수증, 약국 대기표 B72, 간호기록, POS 조제 내역, 등기 접수증, 모두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 하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시 엽니다. 자신에 대한 게시글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정아린, 재벌집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 확정.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사회를 망쳐. 100만 원으로 인생 판 거 개웃기네. 크크. 얼굴 공개 안 되나? 동네에서 매장시켜야 함. 법으로 처벌 안 되면 사회적으로 죽여야지. 하리는 댓글을 읽다가 멈춥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증거 영수증이 진짜면 어쩔 건데? 시간 안 맞잖아. 그 댓글에 답글이 달려 있습니다. 영수증 조작 가능함. 포토샵 돌리면 끝. 하리는 고개를 흔듭니다. 영수증은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리는 노트에 적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세상. 진실보다 루머가 더 빠르게 퍼지는 세상. 펜을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노트 위에 얼룩이 집니다. 창밖이 밝아옵니다. 새벽입니다. 하리는 커튼을 조금 엽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엄마입니다.
할인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습니다. 할인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할인아, 온라인에서 이상한 글들 봤어. 그게 다 거짓말이지? 할인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응, 다 거짓말이야. 나 아무 잘못 없어. 그럼 됐어. 엄마는 우리 딸 믿어. 힘내.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웁니다. 엄마만이 자신을 믿어줍니다. 오전 10시 배진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할인 씨, 증거보전 신청 법원에 제출했어요. 언제 결과 나와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이요. 한 달이요? 그때까지 전 어떻게 버텨요? 배진수 변호사가 말합니다. 할인 씨, 내일 공증사무소 가죠? 거기서 한미정 회장님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정말요? 네. 회장님이 할인 씨 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할인은 옷장을 엽니다. 깔끔한 옷을 꺼냅니다. 내일 입을 옷입니다. 오후 2시, 할인은 샤워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푸석합니다. 다크서클이 깊습니다. 머리카락이 엉망입니다. 할인은 머리를 감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오랜만에 자신을 돌봅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립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조금 나아 보입니다. 오후 4시 할인은 편의점에 갑니다. 김밥과 우유를 삽니다. 집으로 돌아와 먹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입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삼킵니다. 오후 5시 할인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내일 준비를 합니다. 가방에 노트를 넣습니다. 모든 증거를 챙깁니다. 영수증, 승인 문자 스크린샷, 대기표, 간호기록, POS 내역, 등기 접수증,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합니다. 시계, 문서, 영상, 경로, 체크박스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오후 6시 할인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할인은 노트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한 줄 적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미정 회장 비서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주소 전송드립니다. 배진수 변호사님도 참석하십니다. 할인은 답장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인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번엔 잠이 옵니다. 며칠 만에 처음입니다. 꿈을 꿉니다. 응급실 꿈입니다.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할인이 카드를 꺼냅니다. 오후 7시 12분.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할머니가 할인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고마워요. 할인은 눈을 뜹니다. 새벽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30분 할인은 공증사무소 앞에 도착합니다. 깔끔한 회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가방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문을 엽니다. 안은 조용합니다. 리셉션 직원이 할인을 확인합니다. 정할인 씨 맞으시죠? 3층 회의실로 올라가세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회의실 문이 보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손잡이를 잡습니다. 문을 엽니다. 회의실 안에는 68살 한미정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비서실 직원 2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진수 변호사도 보입니다. 한미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할인 씨, 와줘서 고마워요. 앉으세요. 할인은 회의실 테이블에 앉습니다. 한미정 회장 맞은편입니다. 한미정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습니다. 고 윤명호 전 회장의 유언장 사본입니다. 할인 씨, 오늘 여기 온 이유 알죠? 네. 한미정 회장이 깊은 숨을 쉽니다. 먼저 사과부터 할게요. 할인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할인은 고개를 듭니다. 미안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미정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할인 씨가 최근에 겪은 일들, 온라인 루머, 협박 전화, 감시, 내용 증명. 그중 일부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할인의 심장이 멎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관찰 프레임이었어요. 법무팀과 비서실과 함께 설계한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추모식 동선 보전 요청, 상조의 GPS 협조, 은행 위임장 진위 점검 가이드. 다 합법적이었어요. 할인은 숨이 막힙니다. 그럼 저는 테스트 대상이었던 거예요? 한미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누가 진짜 내 편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할인 씨가 정말 선의로 날 도운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할인은 주먹을 쥡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제가 겪은 고통은요? 회사에서 격리당하고 온라인에서 매장당하고 연인한테 버림받은 건요? 그것도 테스트였어요? 한미정 회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재권이가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관찰 프레임을 재권이가 악용한 거예요. 배진수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할인 씨, 한미정 회장님의 관찰 프레임은 합법이었어요. 그런데 윤재권 씨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진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미정 회장이 서류를 할인에게 보여줍니다. 재권이가 한 일들이에요. 가짜 CCTV 조작, 가짜 간병인 고용, 은행 위임장 위조, 등기 접수 시각 조작. 다 재권이가 한 거예요. 할인은 서류를 봅니다.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를 협박한 것도 재권이에요. 우리는 할인 씨를 협박하지 않았어요. 단지 관찰했을 뿐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흔듭니다. 관찰이요?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걸 그냥 지켜본 거예요? 한미정 회장이 할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할인 씨는 끝까지 진실을 지켰어요. 오후 7시 12분 결제. 그 기록을 끝까지 믿었어요. 할인은 눈물이 핑 돕니다. 믿었죠. 그게 진실이니까요. 제가 정말 그 시간에 거기 있었으니까요. 한미정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할인 씨가 증인이 되어줘야 해요. 재권이를 막아줘야 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35살 윤태준이 들어섭니다. 할인은 깜짝 놀랍니다. 태준.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태준은 할인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한미정 회장이 말합니다. 할인 씨 소개할게요. 내 막내 아들 태준이에요. 할인은 순간 숨이 멎습니다. 네. 태준이 할인 씨 연인이죠? 알고 있어요. 할인은 태준을 바라봅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할인 씨 미안해요. 할인은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운 할머니가 태준 오빠 어머니라고요? 한미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우연히 내 며느리감이 날 살렸어요. 할인은 뒤로 물러섭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할인에게 다가옵니다. 할인 씨,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머니 테스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하린 씨가 더 휘말리는 게 싫었어요. 하린은 태준의 손을 뿌리칩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린은 고개를 흔듭니다. 너무 많은 정보입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하린 씨, 진정하세요. 일단 앉아요. 하린은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한미정 회장이 말합니다. 하린 씨, 나랑 싸워줄래요? 재권이한테 맞서줄래요? 하린 씨 증거면 충분해요. 하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오후 7시 12분 승인 문자, 응급실 영수증, 약국 대기표 B72, 간호기록, POS 내역, 등기 접수증. 한미정 회장이 증거들을 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벽해요. 이걸로 재권이를 이길 수 있어요. 하린은 한미정 회장을 바라봅니다. 약속하세요. 다시는 저를 테스트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하린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금요일 오전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나옵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하린에게 전화합니다. 하린 씨, 법원에서 승인 났어요. 장례식장 CCTV 원본 열람 가능해요. 정말요? 네. 지금 당장 장례식장 가요. 하린은 배진수 변호사와 함께 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법원 명령서를 들고 보안팀을 찾아갑니다. 보안팀 직원이 CCTV 원본을 재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헌화대 영상입니다. 화면에 여성이 나타납니다. 뒷모습입니다. 하린과 비슷한 머리 모양, 비슷한 옷차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합니다. 여성의 손목에 작은 상처가 보입니다. 저 상처 윤재권 씨 손목 상처랑 똑같아요. 하린은 눈을 크게 뜹니다. 재권 씨 손목에 상처 있어요? 네. 장례식장에서 찍힌 다른 CCTV에도 나와요. 보안팀 직원이 다른 영상을 재생합니다. 윤재권이 복도를 걷는 모습입니다. 손목에 붉은 상처가 선명합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두 영상을 나란히 놓습니다. 손목 상처가 일치합니다. 이건 재권 씨가 직접 한 거예요? 아니요. 재권 씨가 고용한 사람이 재권 씨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상처까지 똑같이 만든 거죠. 하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한미정 회장 측 자료를 꺼냅니다. 가짜 간병 계약서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윤재권 씨 것으로 나왔어요. 등기 접수증도 꺼냅니다. 대리인 서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권 씨 측 인물로 확인됐어요. 법무법인 정도 소속 직원이에요. 간병 로그 기록도 있습니다. 출입카드 소개자가 윤재권으로 되어 있어요. 은행 위임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권 씨가 위조한 거예요. 필체 감정 완료됐어요. 배진수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합니다. 한미정 회장님의 관찰 프레임은 합법이었어요. 그런데 윤재권 씨가 그 틈을 노려서 진짜 범죄를 저질렀어요. 유언장 바꿔치기, 재산 가로채기, 증거 조작, 하린 씨 명예훼손. 하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월요일 오전 하린은 배진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저 정아리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45분에 서울병원 앞 약국에서 대기표 B71을 발급받았습니다. 오후 7시 12분에 응급실 선납금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 시간에 장례식장 헌화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진술서를 검토합니다. 완벽해요. 이제 마무리 발언 준비할게요. 화요일 오전 법정이 열립니다. 하리는 증인석에 섭니다. 한미정 회장이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윤상국도 보입니다. 윤재권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오후 7시 12분 승인 문자, 응급실 영수증, 약국 대기표 B72, 간호기록, POS 내역. 정아린 씨는 금요일 오후 7시 12분에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헌화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윤재권의 변호인이 일어섭니다. 이에 있습니다. CCTV에 정아린 씨와 동일한 인물이 찍혀 있습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그 인물은 정아린 씨가 아닙니다. 윤재권 씨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헌화대 CCTV와 복도 CCTV가 나란히 나타납니다. 손목 상처가 일치합니다. 손목 상처 패턴이 일치합니다. 이는 윤재권 씨 측에서 조작한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재판장님, 법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결재 내역은 뜨겁습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후 7시 12분. 그 순간 정아린 씨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윤재권 피고인은 유언장 위조, 증거 조작,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한미정 회장이 눈물을 닦습니다. 법정을 나옵니다. 하리는 햇살 아래 섭니다.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배진수 변호사가 악수를 청합니다. 하린 씨, 수고하셨어요. 증거를 끝까지 지켜서 이긴 거예요. 하리는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한미정 회장이 다가옵니다. 하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저야말로 배웠어요. 도장과 시계는 끝내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윤상국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저는 경영에 소질이 없어요. 대신 인사말은 잘해요. 기자들이 웃습니다. 상국의 솔직함이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한미정 회장이 하린을 따로 만납니다. 하린 씨, 이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어? 하린은 당황합니다. 아직 태준 오빠랑 정리 안 됐어요. 한미정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천천히 해. 태준이는 욕심이 없어서 좋아. 그런 사람이 집안을 지켜. 태준이 하린에게 다가옵니다. 하린 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도 생각 정리 좀 할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다릴게요. 하리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록이 우리를 지켰고 우리가 기록을 지켰습니다. 한 달 후 한미정 회장의 집 거실입니다. 햇살이 드는 공간에서 국밥을 끓입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벽에 작은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응급실 100만 원 영수증입니다. 오후 7시 12분. 결제자 정아린. 다른 하나는 약국 대기표 B72입니다. 오후 6시 45분 발급. 한미정 회장이 국밥 그릇을 식탁에 놓습니다. 68살이지만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하린아, 밥 먹자. 하린이 부엌에서 나옵니다. 30살. 한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제 너도 우리 집 며느리야. 편하게 있어. 하린은 식탁에 앉습니다.
벽의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비 오는 저녁, 응급실, 산소 마스크, 떨리는 손으로 누른 결제 버튼. 그날은 밥은 나중에였지만 이제는 같이 먹자가 맞지? 할인이 속삭입니다. 한미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같이 먹는 거야. 현관문이 열립니다. 윤태준이 들어옵니다. 35살.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준이 할인에게 꽃을 건넵니다. 할인이 받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한 달 동안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상국이 들어옵니다. 45살. 넥타이가 여전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왔어요. 상국이 엉뚱하게 웃습니다. 한미정 회장이 한숨을 쉽니다. 상국아, 넥타이 좀 똑바로 매라. 네네. 상국이 넥타이를 고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삐뚤어집니다. 모두가 웃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한미정 회장, 윤태준, 윤상국, 그리고 정아린. 숟가락을 들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긴 밤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할인은 국밥 한 숟가락을 뜹니다. 따뜻합니다. 구수합니다. 맛있어요. 한미정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집니다. 상국이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태준이 최근 프로젝트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정 회장이 조용히 듣습니다. 할인은 지갑을 만지작거립니다. 안에 여전히 그 영수증이 들어 있습니다. 원본입니다. 벽에 걸린 건 복사본입니다. 오후 7시 12분.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말은 쉽게 흔들립니다. 루머는 빠르게 퍼지고 진실은 느리게 밝혀집니다. 그러나 시간, 문서, 영상, 경로. 네 가지는 끝내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람입니다. 서로의 숨을 지키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눌렀던 마음. 그 한 번의 선택이 가족의 내일을 바꿨습니다. 선의는 증거와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할인은 벽의 액자를 다시 바라봅니다. 100만 원 영수증. 그 작은 종이가 자신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고마워요. 할인이 중얼거립니다. 태준이 묻습니다. 뭐가요? 아니요. 그냥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합니다. 할인과 한미정 회장이 함께합니다. 싱크대에 나란히 섭니다. 할인아, 힘들었지?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 버텼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수증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한미정 회장이 할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어.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배진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인생을 지켰어요. 답장이 옵니다. 할인 씨가 증거를 지켜서 이긴 거예요. 법은 차갑지만 결제는 뜨겁습니다. 기억하세요. 할인은 미소 짓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결제는 뜨겁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갑니다. 할인은 지갑 속 영수증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립니다. 오후 7시 12분. 서울병원 응급실. 결제 금액 100만 원. 결제자 정할인.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뜹니다. 밤하늘이 맑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 할인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할인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증거는 말보다 강합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의는 끝내 빛을 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운 그 순간 기억하세요. 세상은 당신을 의심할지 몰라도 시계는 당신 편입니다. 영수증 한 장, 문자 한 통, 그 작은 기록들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선의는 증거와 만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